2014학년도 사관학교 중에서도 최고의 사관학교죠. 자, 공군사관학교에 진학을 하고 파일럿이 되는 꿈을 가지고 지원하는 수험생. 물론 이제 파일럿 한 4%는 비조정 분야도 이제 선발이 되는 것도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 공사에 입교를 하기 위해서, 자,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원서냈고, 원서내면서 지원 동기서 완벽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항목이 2개 먼저 공지됐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맥락은.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있죠. 이제 지원 동기서 쓰고, 이걸 기반으로 7월 29일날 1차 시험 보고 합격이 되고, 2차 면접까지 거쳐서 우선 선발, 체력 물론 포함이 됩니다. 내신까지 80% 미리 뽑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선발이 안 되면 종합 선발로 넘어가는데, 자, 이나세나 일단 어때요? 신호탄을 쐈습니다. 자, 뭐냐? 6월 16일부터 원서 내면서 지원 동기서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내면은 수험표를 안 주죠. 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2차 면접 때 이게 발음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 로드맵을 위해서 우리 최관석, 우리 교육단장님, 자, 공군사관학교 31기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육단장님이 여러분한테 확실한 팁을 드리는데, 일단은 1부하고 2부 영상이 2개로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OT 해드린 건 1부입니다. 공사의 어떤 그 전반적인 맥락, 공사 생도의 어떤 그 과정, 여기 나왔듯이 또는 공군 장교가 되었을 때의 어떤 로직, 그 다음에 또 마인드, 자, 역할 등등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이제 2부 두 번째 시리즈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지원 동기서의 어떤 실제 합격생들의 견본 사례, 그 다음 면접 로드맵을 안내를 할 겁니다. 자, 1부, 자, 우리 최관석 교육부장님, 자,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군사관학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제 76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31기로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45년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과의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단장님이 생도생활 시작할 때,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삼군사관에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럭비 쪽으로 아주 그야말로 전설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할 때 럭비 그 주장으로서 공사 책임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그때하고 지금의 어떤 그 생도생활의 어떤 환경, 문화, 그 다음에 입교할 단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군사관학교 DNA 뿌리는 같기 때문에 일단 오랜 선배로서, 네, 일단은 경험에 기반해서 일단 안내 준 겁니다만, 일단 현실은 또 약간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최근 버전을 반영해서 아마 충분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하루가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교육단장님 좀 캐리어를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공군사관 교원이 배우고 있겠어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입니다. 저 또한 이런 그 4년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늘 갖고 있던 생각은 사관생도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사를 졸업하고 또 운 좋게 서울대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단연간 수십 년 동안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처장이나 운영처장 또는 체육처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경력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사관생도의 그리고 정예 공군 장교의 양성에 있었습니다. 네. 교육장교로서 일단은 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여기 아주 캐리어 보십시오. 그야말로 가장 공군사관학교를 잘 알고 가장 그 뒤를 잘 아는 우리 교육단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 입교하려는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 있죠?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2차 면접 때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75기가 현재 1학년 때 입교를 했죠. 입학식 전경. 4년 지난 뒤에 보니까 71기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인관하는 그 어떤 약간 4년 전과 후에 그런 최근 버전이 일단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어디 감회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입학할 때하고 4년 뒤에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가끔 이제 공군에 네. 약사장도 계시서 우리 공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이제 교사 생활 좀 하다가 이제 공군 학사장교로 사병으로 가기 좀 하니까 이제 장교 시험 봐서 이제 공군을 단기 장교로 뭐 조정은 아닙니다만은 전역했습니다만은 역시 공군 가족으로서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사 생도가 되려는 이 공사 지원자들에게 저 애정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시고, 일단 사관생도도 보니까 뭐 좀 약간 준사관에 준하는 그런 법적인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다고 했는데, 군 형법 적용이 되는
저 지위죠, 위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관성대는 장교가 되기 위해서 4년간 교육을 받는데, 물론 공군 정예 장교는 공사가 있고 공군사관이 있겠지만은 또 준에서 거기에 비슷하게 이제 ROTC가 있는 게 이제 저기 항공대학교, 그다음에 교통대학, 이제 그다음에 저기 한서대학 뭐 이런 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글쎄 장교는 어차피 소위부터 뭐 대장까지 네. 장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 장군들을 보통 장관급 장교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뭐 좀 잘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가끔 질문해요. 아니 장교는 어디까지 계급이 장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장군은 장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외로 학생들 그건 장관급 장교라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관생도, 그다음 장교, 군인, 그러면서 동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상의 그 4년제 그 교육과정을 가지 않습니까? 교과과정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생도임에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한 대학생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 목적. 예, 특수 목적을 가지면서 그래서 특수대학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한 일부는 30-40% 정도는 이제 뭐 정책 분야라고 이제 비조종 분야, 한 7% 되는 이제 조종 분야 이렇게 이제 분야에서 이제 선발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전부 다 일단은 공중 요원으로 조종 요원으로 먼저 선발하잖아요. 100%.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먼저 4% 정도 비조종 분야로 이제 좀 새로 생겨 이따 확인해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공군 사관학교 학보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인지한 사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린 건데 관심이 좀 가길래 여러분들이 지원 동의서나 그 다음에 또 면접을 하면서 한 번쯤은 좀 인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리는 건데 네. 최근에 K방산의 주축 FA 50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FA가 파이터 어택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공군의 특성이 이 항공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전투기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그마한 그 FA 그 지역에서 기동성 있게 항공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국지전이나 그러니까 공군의 특성이 기민성, 기동성 그야말로 하늘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투 조종사를 만들어내는 게 공군사관의 목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장면 우리 조종사들 아마 시험 비행을 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조종사들이 이제 직접 수출함에 있어가지고 몰고서 드라이빙 해가지고 날아서 이제 플라잉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주는 건데 그 정도로 조종사들의 어떤 역할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아마 이것이 당상이라는 뜻은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이 군인분이 그 나라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제 한다는 게 우리가 많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위 산업의 한 주축이 될 수 있는 FA50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주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관학교 73기로 입교한 그 생도 기자가 취재한 그런 소스를 여러분에게 안내드리는 게 굉장히 관심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지원 동의서를 면접할 때는 있죠. 공사 학부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게 한번 정리할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팩트.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프라미스 작전, 일단 수단에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네. 정부군하고 비정규군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주재원들, 재외 국민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해서 급하를 한 게 일종의 이제 공중구기잖아요. 네, 그래서 2303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작년도에는 여기 나왔던 앞까지 쳤을 때는 미라클 작전. 네, 그렇습니다. 네. 미라클 작전. C130, J30 수송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4월 15일 날 아무튼 프라미스 작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수송기로 이동을 하고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많은 육군, 그 다음에 해군 관련된 합동작전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정리를 하게 하냐. 여러분 기억도를 하기 위해서 우연히 또는 좀 거리가 없다. 생기부에도 전혀 그런 뉘앙스가 없다 하면 어때요? 우연히 접한 이런 걸 보고서 공군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다. 또는 관심도, 그죠? 면접할 때 이런 것도 자주 소스로. 국민을 위한 군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프라미스 작전은 민간인들을 국군의 공군의 수송기를 가지고 이용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렇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싶다. 네. 그것이 공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라클 작전에 이제 공중급유기가 역할했고 이제 등등 프라미스 작전까지 이어지는 건데 공군의 위상과 역할이 그 정도 크다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런 팩트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인지하라는 얘기, 관심도를 여러분 제고시켜 주는 겁니다. 공사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도서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간접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이건 뭐 네. 대령님께서 단장님께서 일단 뭐 좀 추천한 책인데 첫 번째 제목이 뭐죠? 예, 이게 이제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 달인데 이 저자가 이두희 사관이 제 사관학교 2년 선배 전투 조종사고 비행 교수로 근무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이런 책을 냈다라는 거는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왜 공군 조종사가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마 참 유익한 자료 참고 도서가 될 것 같아요.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네. 공사 29기 졸업하신 이두희 바로 예비역 대령. 네. 전투 조종사는 3,100시간을 기획을 했군요. 자, 또 다른 이제 공사 출신은 아니시지만 이제 공군 옛날에 제 이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특일기로서 일단 조종사가 때문에 이분도 이제 아주 현장 야전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하늘에 생긴 신령.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접해보니까 어떤 뭐 앞에 있는 거랑 맥락은 비슷하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전투 조종사뿐만 아니고 네네. 공군 부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직을 맡으면서 위쪽으로는 상관, 아래쪽으로는 공군이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임무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다 봤지. 근무 지원 단장도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종사지만 출발은 조종사지만. 예. 전투 비행 대대장 또 기지 지원 전대장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공군에게 많은 부하들에게 덕망과 또는 신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그 책을 써 주셨습니다. 하늘에 새긴 신념 제목 참 멋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재는 아닙니다. 독방. 실제로 이 실화를 배경을 한 건데 이 책자는 실제로 이스라엘 최연소 전투 조종사 조라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찌됐든 격추당해서 포로가 되었다. 포로 생활하면서 독방에서 네. 이걸 그때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렇습니다. 회고로 비슷한데 예,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참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투력 또는 전투 조종사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그 6.1 전쟁 등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이 조종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지로 기여하는 거, 리턴 투 더 베이스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RTB로 해가지고 기지로 돌아온다는 그거는 놀라운 생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독방이라는 이 글자에서 보다시피 이 임무 도중에 이제 격수 당해서 이 전쟁 포로로 붙였지만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조종사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글쎄 이제 우연히 뭐 지원 동기의 어떤 그 소스로 이제 영상을 하라고 한다면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 대부분이 흔히 쓸 수 있죠. 근데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좀 덜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빨간 마우라라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신명균 등등 유명한 옛날에 저 배우들이 출연했던 영화 그런 것도 이제 소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한다면 이 세 권 정도도 의미가 있다. 정한다면 라이트 형제라도 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 네. 이 책을 써서도 이 위인전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거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에 보면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흉상, 동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임택순대위가 있고 이제 부자 공사 선후배가 두 분 다 전사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의 그 전쟁 영웅 또는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희생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사관학교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알고 가신다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그 면접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임택순대위 공사 1기생이고 공사 수준 첫 전사자 조종사인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저 전장이라고 그러죠. 흉장이 아니고 전체 거기다 무용이라고 새겨준 네. 옛날에는 그 공사 교훈이 무용이었더만요. 뭐니까 이승만 장관 때.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공사 26기 바로 박명련 예비역 소령 좀 고인이 됐었죠. 아버지. 그 아들이 이제 어때요? 공사 52기인데 자, 중2 때 일단 순직을 해서 조종 사고 나가지고 박인철 대위인데 참 이런 부자가
공사 사관학교 나오고 또 조종사인데 또 의회네, 그죠? 참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야말로 희생이죠, 희생.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이제 거리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또는 지원독의 소재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대령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현충문, 그죠? 네, 같이 갔던 개원하겠다 이 친구들이 다 사관학교 합격을 다 했습니다. 참 보면 이런 기억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사 생도로 있는 생도들 이렇게 합격할 때 저희가 같이 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공사 실체가 뭔지, 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공사 교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체크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고 익힌다는 거는 우리가 군인이 뿐만 아니고 학생이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걸 무엇을 할 거냐. 몸과 마음, 신체와 마음을 누구에게 하늘에 바친다. 이것이 보여지는 그대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정예 장교 또는 장군이 될 수 없으시 그 목적을 가지고 바로 조국에게 또 하늘에게 바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훈 아래 목표를 이제 보통 세 가지를 내놓는데, 첫째는 지식과, 두 번째는 인성과, 마지막은 이 책임감, 이런 것들이 세 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덕체로 해가지고 이 어떤 인재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마크도 잠깐 이제 보신다면 이게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독수리가 이게 굉장히 큰 새잖아요. 독수리는 한번 앉았다가 뜨면 흔적이 없다. 이런 것 좀 말끔하다 볼 수 있고 용맹스러운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마크가 또 14개 이제 별로인데 대한민국 14개의 도를 상징한다. 이런 사실도 이제 알고 있으시면은 아주 좋은 유익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선비사자가 들어갔으니까 네. 문무를 겸비한 정예장교나 영성학교가 바로 공사다. 참고로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관학교의 학교장께서 내세운 바로 공사 지휘 목표인데, 지휘 중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전문성, 경쟁력이 필요하다. 항공우주의 건설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다. 좋은 공군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민주권 학교상을 구현한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맥락은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항공우주력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크게 돋보이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네. 항공우주 시대를 도전하는 이 현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좀 강조하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수학점 나왔는데, 일단은 뭐 사관학교도 정규 대학처럼 당연히 인문계가 있고 자연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문계 공사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이공학, 군사학, 체육학, 규형운영 이런 분야인데,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인문계는 인문계의 어떤 전공이 있고, 자연계 전공이 있고, 또 공통적인 군사학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복수학이제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사학사와 문학사 또는 이학사를 두 개를 중에 하나 선택해서 두 개의 학위를 받게 되겠죠. 인문계는 국제관계학, 국방경영학, 지역연구학 등등 이런 또 학과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쪽은 전산정보과학, 항공우주과학, 기계공학, 전자통신학과, 시스템공학 해서 8개 전공과정. 이제 전공과정 문이과 구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군요. 네. 네. 이 전공과정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흥미뿐만 아니라 실력에 맞을 수 있도록,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고 그걸 전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의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학위 1위 아까 군사학과 전 졸업생이네요. 예, 학위 두 번째가 문학사는 국제관계학, 국방경영, 항공우주정책학. 이게 인문계 쪽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학과고, 예. 학업 계획이나 이럴 때는 이 과를 이렇게 좀 점지를 해서, 예. 이학사는 컴퓨터과학이고, 그 다음에 공학사가 우주공학, 항공공학, 기계공학이고, 74기 실수호기가 이제 전자통신공학, 시스템공학 이렇게 좀 분화가 되겠군요. 그렇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조종사 되는 나머지 위탁교육 과정에서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시험을 보고 대학원도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네. 아무래도 인성교육, 리더십, 정신전력교육 이걸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군대생활 적성교육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시죠. 무엇보다 군인들은 군인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게 있어서 군인 정신에 맞는 의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의식을 매주 이렇게 하면서 몸에 체득할 수 있는 성무의식이라는 게 있죠. 전생도가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또는 교훈을 애국가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군대 생활의
적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고요. 또는 지휘관 시간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지휘관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훈화를 듣고 그러면서 자신이 장교로서도 명예의식을 갖게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체력을 좀 구비하기 위해서 무용구보라는 게 있죠. 매주 금요일 날 외출 나가기 전에 진짜 모여가지고 이상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십 교육은 측면에서는 인성 리더십 집중 교육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하는 거. 그렇죠. 공부하고 뭐 체력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이런 다양한 자신 개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생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일반 대학과 같이 이제 교류를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종합으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예비생들 기초군료 훈련을 당연히 받겠죠. 네.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종 합격하게 되면 이런 기초 군사훈련에 적합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군사훈련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군사훈련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학년 들어가면 패러글라이딩, 수중 생활훈련, 수영, 지상 생활훈련, 그다음에 또 기본훈련 이런 것들이 있군요. 네.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다 이수해 가면서 최종 4학년 때는 이제 졸업할 수 있는 예. 단계적 이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해양, 3학년 때는 공중, 즉 낙하산 타고 네. 일종의 뭐로 직접 그렇죠. 수동계 헬기에서 떨어져 보는 네. 훈련. 아주 자, 비행 적성 함양 훈련으로는 기본적인 팩트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본 관문으로서 일단 본인이 비행기에 탈 만한 적성이 맞느냐라는 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시뮬레이션, 실내에서 항공기를 조종하는 훈련, 그 다음에 선배 조종사 교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비행, 관습 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구를 가지고 감각 훈련, 공중 지각 훈련하는 패러글라이딩 훈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가속도, G톨런스라고 G내선 강화를 위해서 항공우려원에서 가속도 훈련이 나고 이걸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관생도 공사생들이 보면 요 훈련 받는데 이제 조금 조종사 그 각바가 생긴다, 길을 받는다. 근데 솔직히 일반 민간들이 이런 훈련하려면 개인 사비로 엄청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항공운항학과 일반 대학교 전부 비용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공사는 국가 비용으로 여러분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어떤 민항사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한 2년, 3년 있으면서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 다 이 국가에서 말이죠. 교육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패러다일 관련된 이제 문화체육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때요?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거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4년간의 학업 계획 속에 한번 참고해서 그죠? 네. 본인은 공사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이런 것도 역시 용어로 쓸 수 있고 뭐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 측면에서 다양하게 뭐라죠? 할 수 있는 거 뭐라 궁예라고 한가요? 그렇죠. 네. 이제 자신의 이제 취미를 기반으로 해서 특기 적성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이제 부족했던 그런 여가 같은 거를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죠. 성무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에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장교가 되기엔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항공과 훈련은 보통 2학년 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 좀 특별하게, 해군이 해양을 통해서 배를 타고 세계 일주 하듯이 공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수송기를 타고, 괌이나 앤더슨 기지라든지 마리아나 기지를 직접 가면서 보통 한 2주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2학년 때 많이 가죠, 아무래도. 네. 이거 전부 다 뭐 국비로,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생도만 되면 진짜 이런 것들, 일반 민간의 입장에서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이죠. 인파서블인데. 이것들 모두 항공 적사 함양으로 가고 있죠. 교환 방문도 있군요. 생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육해사끼리도 교환 방문하지만 타국 사관학교를 직접 가보고 또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공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환 방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역사 의식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역사 탐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선열들이 어리 있는 중국 땅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중국 땅을 좀 가서 보는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동북공정의 어떤 외국 현실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고
공사가 다른 사관학교에서 역사관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특히 면접할 때 그렇고. 그렇습니다. 역사식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 특히 이제 신체호로도 있을 정도로 신체호 정신. 그렇죠. 공사에서 이제 교수부가 이제 단재 관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일단 공군사관학교의 기본적인 생도의 생활의 어떤 궤적,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졸업하고 향후에 여러분 뭐 거의 대부분 일단 공중 근무 요원, 즉 조정 요원으로 일단은 입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100% 조정 상사 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초등, 중등, 비행, 고등 비행. 단계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공사의 족적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최소한 지원자로서 예비 공사 생도로서 자 일단은 면접에 임하는 어떤 그런 프레임 같은 거 DNA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제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2부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있죠. 이제 공군사관학교 진짜 일단 2024학년도 선발 기준 아울러 말이죠. 지원 동기서 그다음 면접 기본적인 맥락을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지원 동기서의 경우는 합격생 사례까지 같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 1부를 보신 다음에 2부 영상 반드시 확인해서 좀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거, 자, 일단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대령님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일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지만은 어때요? 좀 그 생도들에 다시 한번 어드바이스 한다면 어떤 마인드로 공사 진학에 임해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고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혼자서도 할 수가 있지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조언을 들으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야 쉽게 갈 수 있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뭐 공사 대후배들한테 오늘 알토란 같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2부에서도 역시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 생도들의 정보를 주는 그런 영상을 좀 기획을 해서 오팅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